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1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은 다정하고 정말 천사처럼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을 떠나보내며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남편을 돈을 벌어오는 도구로 끝까지 이용하며 괴롭혔던 사람이죠. 그 돈 때문에 저와 남편을 이혼까지 시켰으니까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당신 자식이라기보다 오롯이 본인을 위해 살아가는 도구처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나보내면서 그런 시어머니를 향한 제대로 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아직도 남편을 떠나보낸 걸 생각하면 가슴 아프긴 하지만 저희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기구한 삶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 것은 아는 친한 언니를 통해서 소개받아 알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자신이 잘 아는 괜찮은 남자가 있는데 자꾸만 나이가 먹는데도 도무지 결혼할 생각은 안 하고 일만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 저희 남편이었고, 저희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 끌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의사로 진심으로 환자들을 위하고 사랑할 줄 아는 좋은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결혼을 약속한 순간부터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몹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던 거죠. 물론 사람이 조건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인 의사에 비해 부족한 제 조건을 이유로 들며 싫어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 조건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물론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남편의 가진 조건에 비하면 한참 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약사라는 나름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들이 보면 정말 좋아할 만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연애 초기부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항상 무리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개인 의원을 운영하니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여유롭게 진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을 텐데도 무리를 해가며 매일 야간 진료에 토요일 주말 늦게까지 진료를 봐왔으니까요. 남편은 사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독 시어머니의 말에 마음을 쓰는 것 같았죠. 물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재산을 많이 남기셔서 그동안 돈 걱정 없이 살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홀로 자신을 키우면서 고생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 말로는 자기가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어머니가 남편이 운영하는 의원이 장사가 안 되는 줄 알고 걱정을 해서 그렇다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의 건강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만 하느라 정작 본인의 건강을 돌볼 시간은 없어 보였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걸 티를 내셨습니다. 아들, 정말 이 결혼을 해야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 결혼이 정말 내키지가 않는구나. 엄마, 지금 명희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 난 명희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마음 없다고. 엄마가 자꾸 반대하면 나 명희랑 결혼해서 엄마 얼굴 안 보고 산다고 했지? 그래, 나도 네 말뜻은 잘 아는데 엄마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니 저 아이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다고 하지 않니? 게다가 널 잡아먹을 아이란다. 글쎄 점쟁이가 저 아이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네가 의사니까 네 조건 보고 네가 가진 돈이랑 재산이 좋아서 그거 보고 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더구나. 그런 애랑 너랑 결혼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안심을 할 수가 있겠어? 엄마,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점쟁이의 말을 믿는 거야?
점쟁이가 무슨 신이라도 돼? 어떻게 사람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리고 명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 안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전에는 엄마 점 같은 거 보는 사람 보면 그런 미신을 안 믿는다며 이해 안 간다고 하더니 갑자기 왜 점쟁이 타령을 하는 건데? 엄마 자꾸 이런 터무니없는 말 계속 할 거야?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도 있고. 아들 너 저 아이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고 결혼하는 거 맞니? 그리고 솔직히 나는 딸 같은 며느리가 좋은데 저 아이는 내 비율을 잘 맞춰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안심이 안 된다. 엄마, 지금 딸 같은 며느리라고 했어? 딸 같은 며느리면 엄마가 명의를 잘해줘야지. 명의가 엄마 비율을 맞추기를 바란다는 게 말이 돼? 그게 어떻게 딸 같은 며느리인데? 엄마가 말하는 건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고 엄마 비율을 맞춰주는 몸쪽이나 한여를 바라는 거라고. 그러나 저와의 결혼을 강력하게 원하는 남편의 주장 탓에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에 대해 더는 어떤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시어머니가 저에게 주말에 연락을 해서는 다짜고짜 만나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시어머니를 만나러 약속 장소인 카페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힌 터무니없는 것이었죠. 명희야, 저기 내가 그동안 너한테 섭섭하게 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 그냥 서로가 잘 되었으면 하는 욕심에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어머니랑 저랑 잘 지내면 되는 거잖아요. 저 어머니랑 정말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명희야, 내가 너 남 같지 않고 정말로 내 딸 같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널 위해 하는 소리니까 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사실 우리 아들에 대해 너에게 밝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준수 씨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라니 어머니 어떤 건데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너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랑 동거했었어. 게다가 얼마나 여자를 바꿔치는지는 장난도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때문에 인생 망친 여자가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너도 도망가. 괜히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나서 신세 망치지 말고. 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받은 것도 아니고 남편을 소개해줬던 저와 친했던 언니는 남편과 굉장히 오래 알고 지냈던 친구 사이였거든요. 그 언니도 의사라 남편을 곁에서 오래 봐왔고 남편처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은 세상에 본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게다가 여자를 만난 것도 남편은 제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홀로 돌보며 의사 생활을 하느라 연애할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려는 걸 막으려고 어떻게든 거짓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인 남편까지 모함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죄송한데 저 준수 씨 모르는 사람한테 소개받은 거 아니고 저랑 친한 지인분께 소개받은 거예요. 그래서 준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지인분을 통해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어머니께서 뭔가 오해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 아들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순진하고 때묻지 않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제 앞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로 준수 씨 욕하는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거냐?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알 것이지. 네가 뭔데 내 말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건데?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믿을 만한 말씀을 하셔야 제가 믿죠. 어머니야말로 아무리 저랑 결혼시키기 싫어도 그렇지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머니 아들을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아무리 어머니라도 준수 씨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 절대 용서 못하니까 다시는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할 말 다 하신 거죠? 저는 준수 씨랑 결혼 준비로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야, 이 싸가지 없는 것아! 시어머니는 카페를 나가는 저를 보며 뭐가 억울한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방해에도 남편과 꿋꿋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남편에 대해 저렇게 함부로 말할 정도면 평소 시어머니가 남편을 어떻게 대할지 예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러니 저라도 착한 남편을 지키면서 데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반대하는 결혼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 것도 사실이고 정말로 남편과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도 했었지만 남편과의 결혼을 포기하기에는 제가 참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사랑하는 만큼 저를 많이 사랑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계속해 저희 결혼을 못마땅하게 여기면 시어머니와 안 보는 것도 생각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알겠다고 하며 그 말을 믿고 결혼을 선택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정말이지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병원 수입이나 재산관리 등을 전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을 정말 물 쓰듯이 펑펑 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요. 그날은 남편과 제가 주말을 맞아 쉬고 있었는데 남편 전화로 문자 한 통이 왔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문자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뭐야?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가 말도 없이 내 카드로 이번에 외제차를 뽑은 것 같은데 그것도 비싼 거로. 뭐? 그게 정말이야? 외제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비싼 거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도 하던데 정말로 당신이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비싼 걸 지르셨단 말이야? 여보, 지금까지 보면 어머니 씀씀이도 그렇고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건데 어머니 이러신 적 자주 있으셨어? 그동안 나 키우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다고 그거 풀려면 돈으로 쓰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셔서 그래서 나보고 당신이 고생한 만큼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시더라. 자식 키운 보람 좀 느끼게 나보고 효도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도 엄마가 과소비하는 게 좀 심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혼자 나 키우면서 고생한 거 보고 자라서 뭐라고 말을 차마 못했었거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세상 어떤 엄마가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기 자식이 힘들게 번 돈으로 이런 비싼 걸 함부로 질러. 그것도 당신이 고생하는 거 옆에서 봐왔을 텐데. 여보, 내가 당신 어머니라 지금까지 참고 말 안 한 게 있는데 당신 어머니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보면 행동하는 게 보통 어머니들이랑은 너무 다르다고. 당신 키우면서 힘들었다고 자꾸만 강조하면서 당신 죄책감 느끼게 만들어서 그거 이용해서 당신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내가 볼 때 이건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의사라서 돈 잘 버는 당신 이용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결혼도 여보가 나랑 결혼하면 당신이 벌어온 돈 어머니 마음대로 못 쓰게 될까 봐 반대하신 것 같고. 지금도 보면 우리 결혼한 지 5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당신 통장이랑 관리하던 재산들 우리한테 줄 생각을 안 하시잖아. 역시 그런 걸까? 나 사실은 당신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나도 최근 들어 계속 느끼고 있었거든. 엄마가 날 당신 자식이 아니라 돈 벌어오는 기계로 아는 건 아닌지. 그래서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고민이 많았어. 지금도 엄마가 내 통장을 쥐고 안 주시니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우리 생활하고 있고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아니야, 그건 괜찮아. 내가 당신 보고 결혼했지. 어디 그런 거 생각하고 결혼한 줄 알아? 단지 난 어머니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고쳐야 한다고 봐. 여보, 당신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 있으면 안 돼. 앞으로는 당신도 어머니 딸 당신 권리 찾으면서 살자.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 여보 고마워. 당신이란 사람을 만나서 나 정말 다행이다. 당신이 내 인생의 구원자야. 한마디로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 사이의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남편이 벌어오는 돈과 재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마음껏 당신 뜻대로 부리며 남편이 벌어온 돈을 쓰고 싶은데 저와 결혼하면 그걸 못하게 될까 봐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 사실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저러다가는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시어머니가 다 써버릴 것 같아 시어머니가 관리하던 남편의 통장과 재산을 전부 돌려받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다음 주말을 이용해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반응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지금 니들 뭐라고 했냐? 지금까지 내가 관리하던 준수 통장이랑 건물이랑 주식들을 전부 달라는 거야? 네, 어머니. 저희 결혼도 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우리 아들 힘들게 키운 거,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 쓰면서 그거 위안화만 사만 살았는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 무슨 낙으로 살라는 거냐? 그리고 앞으로 내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 거고? 생활비야 저희가 매달 어머니께 넉넉하게 챙겨드리면 되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남편 키우시느라 고생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고생한 것들에 대해 돈으로 푸시하는 건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말 쓸 때만 쓰면서 아껴서 절약해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남편이 지금이야 아직 젊고 일할 수 있으니 돈을 잘 번다고 하지만 나중에 늙으면 저희도 들어가는 돈도 있고 노후 자금을 모아야 하는 거잖아요. 이 악독한 것.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더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역시 너 우리 아들 재산 노리고 결혼했던 거지? 그런데 내가 쥐고 안 주니 약 올라서 찾아온 거잖아. 그리고 부모가 자식 돈 관리하는 게 뭐가 어때서? 부모만 자식한테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이냐? 내가 고생해서 키워서 애가 의사도 되고 이만큼 돈도 잘 벌 수 있게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번 돈 내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나는 통장도 모두 절대 못 준다. 아니 안 줘. 그때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며 남편과 저 모두 기함을 토하고 말았죠.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상식밖이라 말이 안 되니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들었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남편의 재산을 안 내놓으니 제가 벌어온 월급으로 저희는 계속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일로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거든요. 남편 재산들이야 나중에 시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돌려받으면 될 일이고 우선 남편은 무척 저를 사랑했고 세상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약사로 일하는 제가 힘들다며 매일 아침도 해주고 또 집안 살림도 남편이 저보다 더 많이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습니다. 같이 날을 잡아 다 같이 여행을 갔다 오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시어머니가 알면 안 되니 몰래 병원 휴가를 내고 다녀온 것이지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어이 큰일을 터뜨리고 말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가 마음 편히 결혼 생활을 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남편에게 전화해 투정과 함께 터무니없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해왔으니까요.
다치지도 않았는데 다쳤다고 하고 남편을 새벽에 시댁으로 부르지를 않나. 집에 새로 산 시계를 걸겠다며 못 박을 곳이 없다면서 병원에서 늦게 퇴근하는 남편을 부르는가 하면 늦은 밤에 뜬금없이 자신이 먹고 싶은 계란빵을 사다 달라며 어린애처럼 땡깡을 부렸습니다. 그쯤 되니 남편도 점점 진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해야 되니 버틸 사람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어머니 결혼 전에도 이러셨어? 당신한테 전화해서 지금처럼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했었냐고. 아니, 예전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우리 결혼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당신도 우리 엄마가 자꾸 연락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지? 미안해. 하지만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친 남편도 시어머니의 지나친 요구에 시어머니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제 전화로 계속해 연락을 하셨고 남편이 받지 말라는 말에 저는 아예 핸드폰을 꺼놓게 되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벌이셨습니다. 새벽에 누군가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쿵쿵거리며 소리를 지르기에 목소리를 들어보니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동네가 떠나가라 난동을 피우셨습니다. 이 못된 것들! 당장 문 안 열어? 놔두고 너희끼리 뭘 하기에 내 전화도 안 받고 무시하는 거야? 어? 아이고,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남편 없이 혼자 힘들게 아들 놈을 키워놨더니 며느리는 뭐라고 쏙닥거렸는지 이젠 제 전화도 아예 안 받고 무시하기에 바쁩니다. 며느리가 힘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늙은이를 얼마나 콜씨하고 괴롭히는지 서러워서 제가 살 수가 없다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그 소리에 남편과 저는 놀라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았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파트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는데 이미 이웃분들은 시어머니 우는 소리에 놀라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는 바로 저에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못된 거! 이 여우 같은 거! 니년이 시켰지? 니년이 말 잘 듣던 우리 아들 꼬드겨서 내 전화 받지 말라고 무시하라고 한 거지?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아들한테 이런 걸 시켜? 네가 나랑 우리 아들 사이를 갈라놨어. 내 말이라면 깜빡 죽을 정도로 말도 잘 듣고 시키는 건 뭐든 잘해주던 아들놈이 이제는 내 말이라면 귓등으로도 안 들으려 한다고. 내 통장이랑 재산까지 뺏으려고 하더니 이젠 우리 아들까지 나한테서 훔쳐가려고 해? 이 도둑년! 이 여우 같은 년!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도껏 하세요. 매번 저희 괴롭히는 것도 어머니고 괄시하는 것도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어느 엄마가 결혼한 아들한테 제대로 생활도 못하도록 밤새 전화를 걸어요. 어머니야말로 지금 어머니가 관리하던 남편 재산 저희가 관리하겠다고 돌려달라고 하니까 남편 재산 저희한테 뺏길까봐 일부러 저희 괴롭히는 거 저희가 모를 줄 알아요? 사람이 양심 있으면 정도껏 하시라고요. 엄마 자꾸 이럴 거야? 내가 엄마 노예도 아니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어떻게 맨날 엄마한테 신경 써주고 사냐고. 우리도 지금 엄마가 억지 부리는 거 겨우겨우 참아주고 있는 건데 자꾸 이러면 나 엄마한테 맡긴 내 재산 전부 뺏어올 거고 엄마랑도 영원히 보지 않을 거야. 뭐야? 이게 기껏 열심히 키워놨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시어머니는 기어이 남편의 뺨을 때리더니 멱살까지 잡았습니다. 네 놈이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따라야지. 자식이면 부모 말에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 거다. 아무래도 너가 이상한 걸 마누라로 얻어서 결혼해서 편한 것 같은데 너 이럴 거면 당장 이혼해.
전현이 아무래도 사람을 버려놓은 것 같으니까 당장 이혼하라고. 아니면 나 정말로 쥐약 먹고 확 죽어버릴 테니까. 너 내가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인 거 알고 있지? 정말로 이 엄마 눈 뒤집히는 거 보려고 그래? 그 후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까지 저희 집을 찾아왔고 경찰관 분이 시어머니를 겨우 설득해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속상한지 제 품에서 막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본인을 위해선 자식의 행복도 망치는 얼마나 최악의 인간인지 직접 느끼며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껴안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며칠을 무언가 고민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저녁에 일찍 퇴근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거실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꺼낸 이야기에 저는 심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우리 그냥 이혼하자. 아무래도 내가 당신을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엄마 때문에 당신 고생하는 거 보며 내가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 우리 엄마가 저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애초에 결혼 같은 건 꿈도 안 꿨을 텐데. 당신이 너무 좋아서 내가 내 욕심만 부렸나 봐. 여보, 내가 누누이 말했지.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나는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해.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잘못은 어머니가 했는데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데. 아니, 이젠 정말 안 되겠어. 우리 엄마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당신 힘든 걸 못 보겠단 소리야. 저러다가 엄마가 당신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소중한 사람이라서 보내주는 거니까 내 마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지? 여보 진짜 왜 그래. 나 당신 없으면 이제 못 산단 말이야. 나 무서우니까 자꾸 그러지 마. 나는 자기랑 절대 이혼 못 한다고.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완강했고 결국 저희는 남편의 고집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며 가슴 아파하는 남편의 모습을 제가 차마 더는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랑 남편이 이혼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아주 좋아서 날뛰려 하더라고요. 눈에 까신 제가 사라져서 신나 보였죠. 하지만 전 그때 이를 갈았습니다. 남편을 돈으로만 보고 이용하기 위해 남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요. 반드시 저와 남편이 당한 아픔만큼 고스란히 갚아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듣게 된 소식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저와 이혼 후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이었죠. 제가 그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남편을 소개받았던 친한 언니한테 연락을 받고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너희 시어머니한테 더는 이용당할 수 없다면서 너랑 이혼하고도 시댁에 안 들어가 사는 것 같더라. 너희 시어머니한테도 준수가 엄마는 자기가 벌어다주는 돈만 있으면 되는 사람 아니냐면서 자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벌어다주는 돈을 선택하든지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돈이나 꼬박꼬박 잘 벌어서 보내라고 네 시어머니가 그랬다나 봐. 준수가 그것 때문에 너희 시어머니한테 더욱 배신감 느끼는 것 같았어. 결국에는 자기가 벌어온 돈 뺏길까 봐 그 난리를 쳐서 너랑 이혼하게 만든 것 같다고. 준수가 자기 엄마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 애가 많이 힘든지 살도 많이 빠지고 완전히 폐인이 됐어. 아유, 명희 너도 그렇지만 준수도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둘이 소개해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소개해줬던 건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나도 미안하다. 친한 언니가 전해준 남편의 소식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몇 년 후 매우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간암 3기라는 이야기였어요. 간 이식이고 뭐고 이미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아픈데도 시어머니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쓰느라 남편 병원에도 찾아가 보지도 않고 나 몰라라 했던 겁니다.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하다며 남편을 돌보다가는 자신도 병이 날지도 모른다면서요. 정말 시어머니는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은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저와 이혼하고 5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남편은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이용만 당하고 고생만 하다가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남편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을 돈을 버는 도구로만 생각한 시어머니 말고 남편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한 제가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어떻게든 함께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쫓아내도 절대로 남편 장례식장에서 나가지 않을 작정이었죠.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더군요. 너 우리 아들이랑 이미 끝난 사이 아니니? 그런데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온 거야? 재수 없으니까 당장 우리 아들 장례식장에서 나가. 아니요. 어머니 저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전 남편 장례식장 꼭 자리 지킬 거예요. 남편이 나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는 어머니야말로 무슨 낯짝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남편 벌어오는 돈 때문에 저랑도 못 살게 이혼시킨 사람이 뻔뻔하게 어디로 앉아 있는 거냐고요? 뭐야? 이 족한 년이? 어디 너 나한테 혼 좀 나봐라. 시어머니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곤 독한 사람답게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전혀 반성할 생각도 안 한 채요. 이것이 어찌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행패야. 내가 이래서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다. 네 년이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세요? 그러면 이왕 버르장머리 없는 김에 아주 제대로 없애드리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쥐어뜯은 머리의 10배, 아니 20배는 더 독하게 시어머니의 머리를 쥐어뜯어버렸죠. 아! 이것이 사람 잡네. 힘도 없는 늙은이를 잡아 죽이려고 해? 먼저 사람 머리 잡은 건 어머니시잖아요.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앓는 소리인데요. 제 머리채 잡았을 때도 이 정도 각오는 하셨어야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쥐어뜯다가 놓아버렸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진 시어머니를 향해 이야기했죠. 그리고 내가 왜 남편 장례식장에 못 와요? 내 남편 장례식장에 왜 내가 마음대로 못 오냐고! 이것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내 남편 하는 헛소리야! 어라, 너 이제 보니 우리 아들이 남긴 재산 바라고 그러는 거냐? 혹시나 무슨 콩고물이나 떨어질 거 있는가 해서 그러는 거냐고! 그런데 이제 어쩌느냐? 너희들 이미 이혼했고 그래서 내 새끼 재산 전부 내 건데? 나는 이제 부자라고! 어머니는 지금 어머니 아들이 죽었는데 돈 얘기가 나오세요? 사람 떠난 게 가슴 아프지도 않느냐고요? 가슴 아픈 건 아픈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돈 잘 벌어다주는 우리 아들이 떠난 게 가슴 아프긴 하지만 어쩌겠냐? 그래도 지금까지 벌어서 모아둔 재산으로 만족해야지. 너 우리 아들 재산 보고 결혼했을 텐데 진작 이혼까지 당하고 너한테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가서 바짝 약이 올랐나 보다. 아니요? 하나도 약 안 오르는데요?
앞으로 약 오르게 될 사람은 바로 어머니니까요. 안타깝게도 남편이 남긴 재산 어머니 거 아니거든요. 남편이 떠나면서 본인 재산 전부 저한테 남기고 갔고, 그래서 남편 재산 전부 제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되도 않는 헛소리를 해! 왜 우리 아들이 너한테 왜 재산을 남기고 가? 그것도 5년 전에 이혼한 너한테 재산을 왜 남기고 가냐고! 왜냐고요? 남편이 변호사 만나 유언장을 그렇게 작성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숨긴 사실이 있는데, 우리 부부 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척만 했지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때 서로 시간 가지기로 하고 1년 정도 떨어져 지내다가 어머니 몰래 다시 합쳐서 살고 있었다고요. 어머니가 남편 아플 때, 남편 돈 쓰러 다니느라 병원 한 번 안 보고 바쁠 때 제가 남편 병수발 다 했어요. 어머니 남편 떠날 때도 남편 돈 펑펑 쓰면서 싸돌아다니고 있었죠? 남편 눈 감을 때도 끝까지 곁에서 자리 지켰던 사람이 바로 저라고요. 그래서 안 됐지만 남편 재산 제가 어머니한테 못 주겠네요.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고생만 하다 간 남편을 위해서라도 절대 안 줘요. 어때요? 어머니가 저희 남편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재산들 못 가지니까 억울하시죠? 전부 자업자득이라고요! 사실 그랬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는 소리에 제가 남편에게 부탁을 해 서로 이혼하지 않고 떨어져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저와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난리를 칠 테니 이혼한 척 연기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저희는 다시 합쳐서 살게 되었어요. 물론 시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고생을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 돈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니 저희가 합쳐서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죠. 게다가 남편은 혹시나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들킬 걸 염려해 혼자 사는 척 원룸을 하다 얻어 그곳에서 지내는 척 연기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돈만 있으면 되는 남편에게 무심한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남편 병수발을 하며 마지막 임종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 말에도 시어머니는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너 지금 나 콜탕 먹이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이게 어디서 수작질이야? 네가 아무리 그런 헛소리를 내도 우리 아들 재산은 전부 내 거다. 너 나한테 다시 혼 좀 놔볼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제 머리채를 다시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저희 남편의 변호사 말이에요.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 몇 번 만났던 분으로 남편의 유언장 공개를 위해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오기로 했던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남편이 변호사님에게 저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은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때리려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바로 말릴 수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님은 저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으며 이야기했죠. 지금 저희 의뢰하신 분께 뭐 하시는 짓입니까? 당신이 뭔데 내 손목을 잡아? 당장 이 손 놓지 못하겠어? 저 아드님께서 고용한 변호사로 아드님이 돌아가시면 아내분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해서 아드님과 여기 있는 이명희 씨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김정숙 씨 지금 하는 짓 엄연히 범죄이고 자꾸 이러시면 폭행죄로 저희 쪽에서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젠장, 이것이 우리 아들 남긴 재산 노리고 거짓말로 우리 아들이랑 이혼 안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괜히 그런 줄 알아? 그거 마침 잘 됐군요. 안 그래도 아드님 유언장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박준수 씨께서 유언장을 남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아드님께서 김정숙 씨께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역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 재산을 남기고 갔나 보네. 그럼 내가 그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척하면 안 되지. 일단 여기 아드님께서 김정숙 씨한테 남긴 편지가 있으니 이거부터 읽어보고 말씀하시죠. 변호사님의 말에 시어머니는 변호사님이 건넨 편지를 받아들더니 남편의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남편의 편지를 다 읽고 나자 개거품을 물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나한테 남겨놓은 재산은 한 푼도 없다니? 엄마는 그동안 내 등에 빨대 꽂고 편하게 살았으니 앞으로 직접 벌어서 살라고? 그나마 명의가 있어서 자기 삶이 행복했고 모든 재산을 명의한테 넘긴다니? 다음에 태어나면 내 엄마로 제발 태어나지 말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진짜 우리 아들이 쓴 편지 맞아요? 이거 진짜로 우리 아들이 나한테 남긴 편지가 맞느냐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김정숙 씨가 박준수 씨가 번 돈을 정말로 대책 없이 많이 쓰셨더라고요. 박준수 씨와 이명희 씨는 이혼한 적도 없는 데다 간암으로 투병 중인 박준수 씨의 병수발을 이명희 씨 혼자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 박준수 씨의 재산은 당연히 아내인 이명희 씨한테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동안 김정숙 씨가 박준수 씨의 돈을 쓴 것을 생각하면 박준수 씨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따지면 김정숙 씨가 그동안 쓴 돈 일부분은 이명희 씨에게 토해내야 할 상황이라서요. 이미 박준수 씨 자신의 모든 재산은 배우자인 이명희 씨한테 남긴다고 이에 대한 확실한 유언장도 남겨놓았고 필요한 법적인 절차도 전부 해놓은 상태라 김정숙 씨가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이건 꿈일 거야. 우리 아들 재산은 전부 내 거라고. 내가 그놈 엄마인데 왜 아들 재산을 내가 가질 수가 없는데?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남긴 재산이 1원 한 푼 없다는 변호사님의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결국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남편의 장례식장을 제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응급실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남편 장례식장으로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곤 급기야 저에게 울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희야,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지. 이제라도 날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남긴 재산 제발 나한테 돌려주거라. 너야 약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아들 재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겠지만 나는 아니란 말이다. 이미 준수 아빠 유산도 내가 다 써버렸고 당장 내가 사는 아파트도 우리 준수 건데 그걸 네가 다 가지고 가면 나보고 어디서 살라고 그래. 제발 나 좀 살려줘.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어머니는 남편이 왜 이렇게 병이 나서 일찍 떠났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돈 벌어오라고 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매일 일만 하다가 떠난 거라고요. 어머니가 그 사람 죽게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어머니, 남편이 간암 상기라고 했을 때도 아픈 사람한테 병원 가서 돈 벌어오라고 했죠?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러고도 우리 남편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이봐 아줌마, 나는 남편 유언대로 당신한테 남편이 남긴 재산 한 푼도 못 주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그 돈 필요하면 알아서 한번 열심히 벌어봐. 아, 그리고 남편이 떠나기 전에 나한테 부탁한 게 한 가지가 있거든? 자기 장례식장에 아줌마 당신 한 발짝도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 장례식장에서 당장 꺼져! 안 그랬다가는 경찰을 부를 테니까 우리 앞으로 영원히 보지 맙시다. 전시모는 그렇게 저희 남편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전시모는 저희 남편 장례식장에 쫓겨나면서 정신이 나갔는지 아무 저항도 못하더군요. 아무래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돈을 버는 도구로 이용하며 몰아세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남편이 병들어 떠나는 일도 또 전시모가 늦은 나이에 거지 신세가 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전부 스스로 자초한 일이나 다름없었죠. 결국 전시모는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현재는 폐지를 주우며 옥탑방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반쯤 나간 것인지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울면서 매일 저희 남편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남긴 재산 일부를 남편 이름으로 어린이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했는데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늘 아쉬웠거든요. 지금도 남편 닮은 예쁜 아이 하나를 낳았으면 어땠을까. 그게 항상 아쉽기도 합니다. 지금도 남편이 많이 그립고 보고 싶기는 하지만 꿋꿋하게 버티면서 제 인생 잘 가꾸며 살아보려 합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자기 몫까지 열심히 살아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가깝더라도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시길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남편이 떠나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한평생 살면서 저와 만나 결혼하고 살았던 시간이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행복했었다고요. 그래서 저도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태어난 남편과 함께한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나날도 남편의 행복한 추억을 에너지로 삼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